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국지 목차를 따라가며 이야기로 풀어보는 이야기 삼국지 시간입니다. 제갈량이 송건을 찾아가 드디어 조조와 함께 싸우기로 동맹을 맺었습니다. 송건도 제갈량의 이야기를 듣고 장소 등의 그 친화파의 반대를 무릅쓰고 싸울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주유를 대도독으로, 노숙은 찬군교의로 임명해서 군대를 편성하게 했습니다. 그날 제갈량은 주유를 찾아갑니다. 손장군께서 결심을 내리셨지만 아직 마음속에는 불안한 마음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꼭 조조를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주어라.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조조를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제갈량의 말을 들은 주유는 다음날 송건을 찾아갑니다. 신하들 앞에서 당당하게 싸울 것을 주장한 송건이었지만요, 역시 주유를 보자 조조의 많은 군사들, 병력들을 생각하며 걱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갈량이 예상한 것과 같았어요. 주유는 제갈량에게 들은 말로 송건을 안심을 시킵니다. 하지만 다시 군중으로 돌아온 주유는 제갈량에게 두려움을 느껴요. 그리고 앞으로 조조와 싸움이 끝나고 난 후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적은 제갈량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갈량을 없애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습니다. 처음에는 제갈량의 형인 제갈근을 보내서 회유를 합니다. 제갈근은 송건 휘하에 있었죠. 제갈량은 제갈근이 찾아와서 자신을 회유하자 단호하게 말합니다. 형제여도 그런 말씀을 하면 앞으로 만나지 않겠다라는 정도로 굳은 결심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주유는 다시 제갈량에게 군사를 주어 조조가 군량을 쌓아놓고 있는 취철산을 공격하게 해요. 두 가지 노림수죠. 가지 않겠다고 하면은 그것을 핑계로 가서 싸워서 지면은 또 그것을 핑계로, 취철산의 방어가 만만치 않다는 것은 주유도 이미 알고 있었고요. 3,000명 정도의 병력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공명은 태연스럽게 병력을 준비를 하고 출전 준비를 갖춥니다. 주유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어떻게 저기를 갈라오르지? 저놈이 멍청한 놈이야. 진짜 똑똑해서 방법이 있는 거야. 그래서 노숙을 제갈량에게 보내죠. 네가 좀 한번 알아보고 와라. 노숙이 오자 제갈량이 껄껄거리면서 뭐 그 정도야.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듣자니 주유는 물 위에서만 잘 싸운다고 동네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고 다니더라. 하지만 나는 모든 병법과 전략에 능통해서 어디서든 다 잘 싸울 수 있다. 이 말을 들은 노숙이 주유에게 가서 그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주유는 열이 받았어요. 아니 내가 물 위에서만 잘 싸운다고? 그게 아니라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리고 제갈량의 군사 출병을 막고 자신이 군사를 모아서 출병을 하려고 합니다. 그걸 노숙이 말려요. 그리고 지금은 서로 싸울 때가 아니니까 일단 합심을 해서 조조를 물리친 후에 그 뒤에 다시 제갈량에 관한 일을 생각을 해보자. 주유도 그 충고를 받고 일단 부대를 편성합니다. 한편 유비는 강하에서 병사들을 더 모아가지고 하구로 돌아왔어요. 강하는 유기에게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군사 편제가 어느 정도 되자 제갈량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미축을 보냅니다. 제갈량을 데려오라고. 미축을 만난 주유는 하지만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지금 제갈량은 나랑 의논을 하고 있는데 그보다 유비도 같이 와서 같이 의논을 하자. 지휘관이 와서 같이 의논을 하자는 말에 유비도 거절을 할 수가 없었어요. 주유의 내심을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안 갈 수도 없잖아요. 이 소식을 들은 관우와 장비가 같이 따라가겠다고 나섭니다. 유비는 관우만 데리고 강을 건너가요. 주유는 이 제안을 유비가 받아들일까 내심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유비가 오자 환대를 하며 자신의 군마관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연회를 벌여요. 장막 밖에는 군사들을 숨겨놓고 있었습니다. 주유가 술잔을 던지기만 하면 매복했던 병사들이 달려나와서 유비를 죽일 태세였어요. 삼국연의도 그렇고 초안지에도 그렇고 얘들은 항상 술잔을 던지는 걸 신호로 암살을 합니다. 단골 메뉴예요. 그런데 술잔을 던지려고 보니까 유비 뒤에 범상치 않은 장수가 서 있는 거예요. 잘못했다가는 병사들이 달려나와서 유비를 죽이기도 전에 저 장수한테 자기가 죽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비에게 물어보죠. 그 뒤에 있는 분은 누구시오? 아, 내 동생 관운장이라고 하오. 주유도 들어본 이름이거든요. 아, 이 암살 계획은 실패했다. 그렇게 낙담을 하고 있을 때 노숙이 들어옵니다. 안면이 있는 유비가 노숙을 반갑게 맞으면서 제갈량의 행방을 물어요. 노숙이 어떻게 대답할지 몰라 주유의 눈치를 살피자 주유가 대답을 합니다. 제갈공명은 제가 조조를 깨트릴 의논을 해야 하는 상대니 싸움이 끝난 후에 돌려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돌아가세요. 한편 위험을 직감하고 있던 관우도 유비에게 눈짓을 하자 유비도 주유의 안내를 받아 강가로 나옵니다. 그런데 뜻밖의 제갈량은 유비의 배에 타고 있었어요. 제갈량은 산책을 하고 있다가 유비가 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주유의 속셈을 짐작하고 서둘러서 주유의 군막으로 갔는데 관우가 같이 있는 거예요. 아, 관우 정도면 안심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유비를 몰래 만날 생각을 하고 유비의 배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유비는 하구로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제갈량이 유비를 안심시켜요. 아무리 주유라도 저를 해칠 수 없으니까 오늘은 그냥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돌아가자마자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대기를 하고 있다가 11월 20일에 남쪽 강변으로 쾌속선 한 척을 조운에게 보내십시오. 그것만 잊지 않으시면 저는 무사히 돌아갈 수 있습니다. 유비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제갈량은 서둘러 유비를 떠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동남풍이 거세게 불면 제가 돌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비는 할 수 없이 제갈량의 말을 믿고 하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서 조조와 주유 군사 간의 첫 전투가 벌어졌어요. 강유에서 벌어진 수전이었고요. 감령의 놀라운 활약으로 조조군은 대패를 합니다. 채모와 장윤이 맡아서 수군을 급하게 조련하기는 했지만 오랫동안 수전에 익숙한 동호의 군사들을 상대할 수는 없었던 거죠. 조조는 채모를 불러 앞으로 수군을 더 열심히 조련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채모는 형주군사와 청주군사를 혼합해서 훈련하겠다는 계획을 말하고 물러나와요. 그리고 수군 영체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영체였어요. 한편 강남쪽에서 북쪽에 조조군의 진영이 꾸려져 가는 걸 살펴보던 주유는 채모가 수련을 조련한다면 앞으로 큰 걱정거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유는 그래서 조조의 수군 영체를 수시로 염탐을 했어요. 쾌속선을 보내서 딱 망을 보다가 조조의 군사들이 추격을 하려고 하면은 달아나죠. 수군에 익숙하지 않은 조조는 군사를 내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맨날 농락만 당해서 분통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장간이라는 사람이 조조를 찾아와서 주유를 항복하게 하겠다고 계책을 말합니다.
조조 입장에서는 뭐 손해를 볼 게 없어요. 장관은 그 지역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유와 어렸을 때 친구였어요. 한편 채무와 장윤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던 주인은 장관이 찾아왔다는 말을 듣는 순간 좋은 계책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즉각 부하들을 불러서 계획을 빠르게 알려주고 장관을 맞아들입니다. 장관은 주유가 자신을 환대하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관 나름대로는 지금 조조의 군대가 엄청나게 강성한데 주유가 거기에 불안함을 느끼고 조조에게 투항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자신이 찾아오니까 반겨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유는 장관을 군마관으로 불러들이고 모든 장수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은 이 장관이 조조 밑에서 일하고 있다고 경계를 할지도 모르지만 아니다. 이 사람은 그런 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어렸을 때 우리가 굉장히 친했는데 내가 여기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를 그냥 만나러 온 거다. 이건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지 누구의 부하로서 만나는 게 아니니까 지금 이 잔치 중에 누구라도 그런 군사일을 입 밖으로 꺼내는 자가 있다면 너희가 그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장관으로서는 난감하죠.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군사들도 많고 보고 있는 장수들도 많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술을 한 잔, 두 잔 마시다가 술에 만취해서 주위의 군막에 그냥 쓰러진 채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갈증을 느낀 장관이 잠에서 깨어서 보니 뜻밖에도 탁자 위에 편지들이 놓여 있었어요. 편지를 들춰기던 장관은 뜻밖의 서찰을 발견을 합니다. 바로 조조 휘하에서 수군을 조련하고 있는 책임자 채모와 장윤에게 온 편지였어요. 장관은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주유를 설득하지도 못하고 말도 못 꺼내보고 돌아가서 뭐라고 하나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뜻밖의 수확을 얻은 거예요. 장관은 서찰을 챙겨서 그 새벽에 조조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조조에게 편지를 보이자 조조는 크게 화를 내며 채모와 장윤을 불러들여서 죽여버립니다. 그 일을 알게 된 다른 장수들이 이유를 물어봐요. 곰곰이 생각하던 조조는 아차, 자신이 함정에 빠졌음을 알고 후회를 합니다. 이게 조조가 장관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꾸며낸 그런 계책이에요. 한편 계략으로 채모와 장윤을 죽인 주유는 혹시 이 사실을 제갈량이 간파했는지 노숙을 시켜서 알아보게 했습니다. 호승심이 굉장하죠. 노숙이 찾아가서 제갈량은 노숙이 온 뜻을 말하기도 전에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도독이 나와 경쟁 심리가 있는 것 같다. 그냥 가서 내가 까맣게 모르더라고 전해라. 지금은 서로 그런 걸 가지고 신경전을 할 때가 아니다. 내가 모르고 있더라고 전해라. 라고 노숙이 주유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유는 더 화를 내고 그리고 제갈량을 죽일 마음을 더 굳히게 되죠. 하지만 함부로 그를 죽였다가는 명분도 없고 동맹을 죽였다는 비난도 받을 것이고 그래서 좀 신중한 계책을 생각해내는데요. 그 계책을 생각해낸 주유는 제갈량을 불러서 고민을 말합니다. 수전에서 가장 유용한 중요한 무기는 화살입니다. 그런데 지금 화살이 부족해서 고민입니다. 좀 수고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갈량은 노숙을 한번 째려봅니다. 노숙이 자기의 당부를 무시하고 주유에게 고지고대로 이야기한 것을 핀잔하는 거죠. 그리고 주유에게 이야기를 하죠. 서로 정성이 필요하고 서로 도와야 되니 말씀하십시오.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주유는 일이 제대로 풀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열흘 안에
10만 개의 화살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갈량은 3일 만에 화살을 만들어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유의 생각은 원래 그랬던 거예요. 열흘 기한을 주고 10만 개면은 만들 수 있는 양이에요. 근데 인력을 조금 주거나 인력이 주유의 명령을 들으니까 태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재료를 부족하게 주거나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방해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군령을 어겼다고 제갈량을 처단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제갈량이 한술 더 떠서 3일 안에 10만 개를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주인은 내심은 굉장히 기뻤습니다. 이거 농담 아닙니다. 주위가 얘기하니까 제갈량이 군령장이란 걸 적어줍니다. 기한 안에 못 만들면은 내가 처벌을 받겠다라는 서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숙소로 돌아가며 이야기를 해요. 오늘은 늦었으니까 내일부터 3일, 내일부터 3일이에요. 군사 500명을 3일째 되는 날 군사 500명을 보내십시오. 그리고 와서 화살을 가져가세요. 주유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하지만 주유의 속셈을 아는 노숙이 그날 밤 제갈량을 찾아갑니다.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제갈량에게 미안했겠죠. 노숙이 찾아오자 제갈량은 초췌한 얼굴로 노숙을 맞아들입니다. 자견께서 제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서 이제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선생께서 딱 한 번만 도와주세요. 노숙이 오히려 제갈량을 원망하던 말해요. 아니 스스로 3일이라고 하고 이제 나를 탓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요. 제갈량이 다시 이야기를 하죠. 아무리 기간이 길면 뭐합니까? 재료랑 일꾼이랑 협조 안 해주면 어차피 못 만듭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꼭 비밀을 지키고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노숙도 자기가 지은 죄도 있고 그래서 은밀하게 제갈량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 부탁은 20척의 쾌속선을 준비해서 집단과 허수아비를 세우고 검은 휘장을 덮어달라는 거였어요. 노숙은 제갈량의 말대로 모든 준비를 해놓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제갈량은 무엇을 하는지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애가 타는 건 노숙이었습니다. 아이 화살을 지금 부지런히 밤새서 만들어도 철야해서 만들어도 이 만들까 말까인데 엉뚱하게 배나 준비해 놓으라고 그러고 화살은 만들지도 않고. 근데 마지막 날 밤 제갈량이 노숙을 강변으로 초대를 합니다. 늦은 시간에 자신을 부르자 노숙은 의아해하며 따라 나섰어요. 제갈량은 주안상까지 준비하고 배에 올라 유람 나가는 사람처럼 검은 곡까지 들고 뱃전에 앉아 노숙에게 말합니다. 아, 저기 화살 맡겨놓은 게 있는데 가지러 갑시다. 영문을 알 수 없는 말이었지만 제갈량의 말에 노숙은 따라 나갑니다. 그날 밤은 유명한 장강에 짙은 안개가 꼈습니다. 원래 이 물이 많은 지역은 봄, 가을에 안개가 굉장히 짙게 끼죠. 제갈량은 여유롭게 술도 마시고 노래도 부르면서 조조의 진영 쪽으로 안개를 헤치며 배를 저어갑니다. 그리고 조조의 진영에 이르자 함성을 지르고 막 북과 징을 울리면서 위치를 노출시켰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조조의 군사들은 조조에게 보고를 합니다. 조조가 생각하기에 이건 함정일 것 같아요. 안개도 심하게 낀 날 기습을 해온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나가서 싸우지 말고 화살을 쏘라고 합니다. 조조의 군사들은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미친 듯이 화살을 쏘았어요. 안개 속을 날아온 화살은 건초더미와 허수아비에 꽂힙니다. 제갈량은 안전한 곳에 앉아서 노숙과 술을 마쳤어요. 워낙 많은 화살이 꽂혀서 배가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제갈량은 군사들에게 명령해서 배를 반대 방향으로 돌리게 합니다. 그렇게 밤새 화살비를 맞은 제갈량은 동틀 무렵이 되어 군사들에게 소리를 지르게 합니다. 조승상 화살은 잘 쓰겠소. 그리고 주유의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마침 주유가 보낸 군사들이 제갈량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설마 그들은 화살을 가져올 줄 모르고 주유의 명대로 화살이 부족하면 제갈량을 사로잡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들이 당황을 했습니다. 한편 주유는 노숙에게서 제갈량이 화살을 얻은 방법을 듣고 탐복하며 더 두려워하는 한편 조조를 상대하기 위해선 제갈량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굳혔습니다. 앞에 손책이 형주를 복수전으로 공격할 때 황계와 싸울 때 이 장면이 나왔다고 그랬죠.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주유는 제갈량을 다시 군목으로 초대를 합니다. 적의 형세가 너무 커서 몇 번의 작은 승리로는 완전히 적을 섬멸할 수 없습니다. 큰 틀의 전략을 한번 알려주십시오. 정중히 제갈량을 초청한 주유가 정색을 하고 묻습니다. 제갈량이 답해요. 이미 도독께서도 생각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서로 자신이 생각한 바를 손바닥에 써서 의견을 비교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주유도 찬성을 했어요. 자신의 생각과 제갈량의 생각이 어떤가 알아보고 싶었던 면도 있죠. 그리고 서로 비교해 보니 모두 불화자, 화공을 전략으로 채택하자는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장거리 공격 무기가 없던 당시에는 수공과 화공이 직접 적과 부딪히지 않고 적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어요. 특히 소규모 병력으로 대규모 병력을 공격할 때는 화공만한 게 없겠죠.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음을 터놓고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한편 조조는 허탈했어요. 첫 수전에 패하고 거기다 제갈량의 소가 화살까지 잔뜩 바쳤잖아요. 무엇보다도 적은 활발히 움직이는데 조조는 거의 손발이 묶여있는 상태였습니다. 활발히 움직이는 적은 뭔가 노리는 바가 있을 것이다. 지금은 수군을 조련하며 섣불리 나가 싸울 시기가 아니어서 수비의 형국을 취하는 조조. 하지만 적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급선무였겠죠. 한참을 고심하던 조조는 채모의 죽음을 이용하기로 하고 채모의 동생 채중과 채화를 불러들입니다. 형이 뜻밖의 죽자 불안해하던 그들은 조조의 환대를 받고 조조의 명에 따르기로 해요. 그리고 주유에게 거짓으로 항복하며 주유의 동정을 살피게 했습니다. 억울하게 형이 죽은 데 불만을 품고 투항했다는 소리에 주유는 아무 의심 없이 그들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안심시킨 주유는 은밀히 감령을 불러서 그들이 첩자임을 알려주고 감시를 하게 해요. 채중과 채화를 통해서 거짓 정보를 조조에게 보내려는 그런 작전이었죠. 이때 노숙이 찾아와 채중과 채화의 투항이 위장 같다면서 조심할 것을 경고를 합니다. 주인은 일부러 노숙을 꾸짖어요. 답답한 소리 좀 하지 마. 채모가 억울하게 죽어서 투항한 건데 자꾸 그렇게 의심만 하면 어떻게 적을 공격할 수 있냐. 좀 생각 좀 하고 살아라. 그랬겠죠. 답답한 노숙은 공명을 찾아가 주유를 만났던 일을 말하면서 한탄을 합니다. 공명이 웃으면서 말해요. 싸움 중에는 적을 속여도 허물이 아니라고 합니다. 주인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고 적을 완벽히 속이기 위해 노숙 당신을 야단친 거니 너무 걱정 마라. 그렇게 주유가 단수가 낮은 사람이 아니다. 한편 주유는 늦도록 군무를 보고 있는데 노장 한계가 찾아와서 조조에 대한 화공을 제의를 합니다. 주유는 기밀이 새나간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그것은 황계가 혼자 생각해낸 그런 계책이었죠. 주유는 그 사실을 알고 황계에게 자신의 고민을 말합니다.
저그 전함에 불을 지르려면 누군가 의심 없이 적진 깊숙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게 항복시킬 사람이 없다는 고민이었어요. 황계는 자신이 거짓 항복하겠다고 자원을 합니다. 하지만 주유는 말렸어요. 조조는 보통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거짓 항복을 모를 리가 없었죠. 조조를 속이기 위해서는 완벽한 계책이 필요한데 고육계 외에는 특별한 계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육계를 황계가 늙은 몸으로 버틸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었고요. 선대 때부터 충성한 노장을 그렇게 대접하는 것도 망설인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황계는 스스로 다짐을 보여주며 자신을 써달라고 합니다. 다음날 주유는 모든 장수들을 모아서 명령을 내렸어요. 이건 쉽게 끝날 전쟁이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장수들은 30개월치 분량의 양식을 알아서 준비를 해라. 황계가 나서면서 주유를 비난합니다. 넌 젊은 놈이 능력도 없으면서 대임을 맡아놓고 적이 무서워서 나가 싸울 생각도 없고 그럴 거면 그냥 물러나든가 사퇴하세요. 아니면은 그냥 갑옷 벗고 조조한테 항복해라. 주유는 열이 받아서 황계를 당장 끌어내서 군법대로 참수하라고 합니다. 감령이 말리다가 주유의 노여움을 사서 두드려 맞고 쫓겨났어요.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집니다. 하지만 선대부터 충성을 다한 황계를 죽이는 걸 볼 수 없었던 많은 장수들이 간곡히 주유를 설득해요. 결국 황계는 목숨을 구하는 대신에 곤장 100대를 맞게 됩니다. 하지만 늙은 몸으로 50대를 맞고 기절하고 주유는 매질을 멈추고 황계를 장막에 억류하게 한 다음 나머지 50대는 조조를 물리친 다음에 때리기로 합니다. 모든 장수들이 그런 주유를 책망했어요. 노숙도 공명을 찾아와서 주유의 이런 처사를 험담합니다. 난 주유가 그런 사람인지 진짜 몰랐어. 공명이 웃으면서 주유가 생각하는 바를 알려줘요. 그리고 내가 이 전략을 눈치챈 걸 말하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하지만 노숙이 가만히 있을 사람인가요? 쪼로로 주유에게 달려가서 공명의 말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주유에게 얘기를 하죠. 주유는 다시 한번 공명을 두려워하고 꼭 없애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노숙이 문제죠. 노숙이. 주유 장수 중에도 이런 주유의 속셈을 눈치챈 사람이 한 명 또 있었습니다. 그는 감택이라는 장수였어요. 감택은 은밀히 황계를 병문 안아서 내막은 붙습니다. 다른 장수들은 문병을 와서 주유가 너무했다라는 말만 했을 뿐인데 자신과 주유의 계책을 파악한 감택이라면 능히 작전을 제대로 수행할 거라는 생각에 황계는 감택에게 모든 사실을 알려고 조조에게 먼저 가서 내가 항복을 할 테니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설득하라고 임무를 줍니다. 감택은 황계의 말을 듣고 조조를 찾아갑니다. 과연 조조는 감택에게 속을까요? 적백대전의 큰 그림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무르익어 가고 있었습니다.